(1980년) 저는 26이었어요. 부산 시내 조용한 다방에서 선을 봤죠. 그이는 34살 노총각. 눈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이가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 걸요. 그냥 그런 줄도 모르고 마주 앉아 있었죠. 선을 보고 한 달도 안 돼서 결혼했어요. 사실 저는 그이가 불쌍해서 한두 번 더 만나준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결혼 날짜 잡혔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죠. 그렇게 뭔가 정리도 안 된 채로 저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여행 때 첫째를 가졌고요. 그때는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면 뭔가 알기도 전에 저는 이미 아내가 돼 있었던 거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도시에서 버티질 못하고 결국 일자리 하나 없는 시골로 이사를 갔죠. 그이는 막노동이라도 나가야 할 상황인데 늘 사업 구상만 했어요. 오늘은 무슨 장사, 내일은 또 딴소리.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막막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어요. 그이는 여전히 생각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나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때 친정엄마한테서 돈을 좀 빌려서 리어카를 하나 샀어요. 내 손으로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애들 굶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노상 장사를 하러 다녔어요. 계절마다 행사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죠. 용달 비용을 내면 편하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직접 밀고 갔었죠. 둘째는 리어카 위에 재우고 첫째는 제 옆을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몇 킬로는 걸었을 거예요. 그때 제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던지 그래도 멈출 순 없었어요. 멈추면 우리 애들이 굶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에 힘이 다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저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만 떠올라요.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하루는 친정에 가는 길이었죠. 첫째가 제 옆에 와서 엄마 나 우유 마시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깟 몇백 원이 없어서 나는 그 아이를 야단쳤어요. 울면서 사달라고 하는 걸 밀쳐내고 안 된다라고 소리쳤죠.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싶어서요. 우리는 부산의 산동네를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것도 제일 싼 산꼭대기에서 말이죠. 방 2칸짜리 월세방이었죠. 한 방은 시아버지, 다른 한 방에 네 식구가 함께 지냈어요. 겨울이면 찬물에 물을 끓여 머리를 감고 지금은 흔한 밥솥 하나 없어서 시아버지 공기밥은 장롱 이불 사이에 보관했어요. 부엌이라고 해도 그냥 조그마한 공간 하나뿐이었어요. 몇 년 후 겨우 산동네를 나와 부산의 중심가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다락이 달린 단칸방이었어요. 그 좁은 다락방이 우리 애들 잠자리였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당연했죠. 큰애가 17살 되던 해였어요. 우리는 7.5평짜리 전세 빌라로 이사를 갔죠. 전세금 2,500만 원, 그 돈 모으느라 정말 별별 장사를 다 했어요. 그 집에서 처음으로 애들한테 방이 생겼어요. 시동생이 쓰던 2층 침대를 들여놓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조립을 도와줬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부엌 구석에 앉아 몰래 울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요. 둘째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명문대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연구소 거쳐 대기업에 다니고 있죠. 반면 큰애는 참 속을 많이 썩였어요. 자퇴하고 방황하고. 남들은 다 포기하라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애를 포기한 적 없어요. 결국 복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늦게나마 공부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 사람이 됐어요. 나의 승리였어요. 그 누구와도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이는 평생 술이었어요. 일찍 나가야 할지 머리채를 잡고 새벽마다 취해서 돌아오던 사람. 그 발소리만 들어도 아이들과 저는 벌벌 떨었어요. 가정의 보탬이 된 적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저는 남편에게 기댈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이가 밉다가도 가끔은 불쌍해요. 몸도 약해지고 이제는 자식들도 제 편이니까요. 그이에게도 나 같은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크게 됐을 사람인데 안타깝긴 해요.
어쩌면 그 사람도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내 젊은 시절엔 미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이가 좀 안쓰러워요. 저는 평생을 믿으며 살았어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하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행복함이 느껴지니 어느덧 제 나이도 70이 훌쩍 넘었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난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우리 애들도 손자 손녀들도 바르게 자라줘서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 저도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가끔은 엄마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던 그때 그 시절이 저는 그립습니다. 아마도 엄마 앞에서는 철이 들지 않나 봅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